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통일부는 제318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상가족 실태조사 등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7건은 이상가족 실태조사,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 결해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운용 비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원을 의결한 예산 중에 18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스드메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드메란 결혼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도 스드메가 있을까요? 북한의 결혼 문화에 대해 지금 바로 통일 와수다에서 알려드립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뽀시래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와수다. 통보! 지난 2020년을 우리가 잃어버린 1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올해는 상황이 좀 좋아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 잃어버린 자유 이런 거를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맞아요. 전 특히 이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경 쓰기 많은데 계속 밀리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부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부터 2주 동안은 저희의 새해 소망이 담긴 키워드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주는 방금 통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빨리 마음 편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웨딩을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북한 결혼식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건가요? 정말 재밌을 것 같죠? 그럼 일단 북한의 결혼식에 대해 저희에게 한 수 알려주실 통일 고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여성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김혜린 대표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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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몇 커플이나 정말 이게 이 소개라는 게 잘하면 칭찬이지만 아니 한 번만 잘해도 뭐 천당 간다면서. 잘못하면은 땀이 그냥 섰대거든요. 도대체 우리 대표님은 몇 커플이나 이 매칭을 하신 건가요? 커플이라고 딱히 직업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네네. 뭐 이번 주도 꽉 차 있어가지고 수백 커플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뺨은 몇 대나 맞으셨나요? 아직 뺨은 한 대도 안 맞아요. 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특별한 결혼정보회사는 아이디어 자체도 사실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첫 시발점은 뭐라고 하지? 제가 가족이 없이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남북녀 커플들이 정말 많이 북한 여성만 해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북한 여성 전문 회사예요. 남한 여성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질문도 못해요? 질문도 못해요, 질문도? 저는 진짜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혜린님은 가족을 만드셨나요? 결혼하셨어요? 아직은 아닌데 아주 나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제가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무슨 장녀도 아니고 원래 동생들부터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다 언제 가겠어요? 아직은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요. 아직 좀 더 있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일에 몰입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결혼 아직 안 하셨어도 남북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결혼 준비하면 스드메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신부 입장에서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스드메. 북한에서는 스드메가 없고요. 네. 보통 결혼식
결혼식 당날의 사진을 찍거든요. 아까 스튜디오 사진 촬영 이런 게 없군요. 네, 없어요. 저도 약간 스타일을 따지라면 약간 북쪽인 것 같아요. 정말 스드메 준비하면서 저는 결혼식을 모든 걸 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드레스가 제 눈에는 누가 봐도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까 뭐는 머메이드다, 뭐는 뭐다, 뭐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이쪽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는 어떻게 샵이 있어요? 따로? 따로 없어요. 북한엔 따로 없고요. 드레스는 뭐 이런 한복집에서 이렇게 빌려주든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한복? 네, 한복을 입고 북한은 결혼하나요? 네, 드레스를 안 입어요. 저도 스타일을 따지자면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드레스 할 때 아내가 딱 안에서 드레스 입으면 이제 아내 도우미 분들이 자, 문 열겠습니다 하고 문 쫙 열면은 아내가 쫙 이렇게 있으면 리액션을 이제 와 이게 엄청 놀란 리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 진심에서 우러난 찐 리액션. 너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 30분 고르다 보면 그 리액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혼나고 그랬었죠. 지금 뭐 다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아니, 아니죠? 절대 네, 네. 그러면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요? 메이크업은 좀 친구들 중에서 좀 화장을 잘하는 친구가 해주지 않으면 그러자면 자기가 보통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미용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사는 집 같은 거는 미용사가 와서 좀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줘요. 근데 보통 대부분 서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좀 예쁘게도 꾸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머리하고 집에서 당일날 메이크업하고 집에서 옷 입고 결혼만 집에서 하면 이제 꿈의 결혼식이거든요. 결혼도 집에서 하는 건가요? 당연히 집에서 하죠. 나는 완전 북한 스타일. 예. 먼저 여자 집에서 작게 결혼식을 해요. 남자 집에 가가지고 좀 크게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2번을 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좀 제가 있을 때까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데 빌려가지고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만의 결혼식 문화랑 비슷하네요. 약간 지금 신부님이 입으신 옷이 한복하고 웨딩드레스를 약간 퓨전식으로 섞어놓은 느낌인데요. 박수. 등배분들도. 이게 진짜 되게 정겨운 풍경이에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예전에는 결혼식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 식당이나 이런 호텔에서 하면 괜찮은데 집에서 결혼을 하려면 집이 엄청 커야 되잖아요. 맞아. 진짜 조그만 아파트에서 어떻게 결혼해? 근데 그 뭐 조그만 집에 하객들이 다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럴 때 방법이 없나요? 작으면 양 옆집 있잖아요. 양 옆집에서 집을 빌려줘요. 아니면 친척집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양 옆집에서 이웃들이 집을 개방해요? 네, 집을 내주는 거죠. 진짜 이거는 너무 배우고 싶은 문화다. 그럼 막 음식 이런 것도 같이 막 나눠주고 저 이러시는 음식을 거예요? 다 거기서 같이 먹고 사람 사는 거 조금씩. 같네. 진짜. 그러면 꼭 집에 안 가고 취해가지고 이웃집에서 나 오늘 좋은 날인데 나 못 들어가 막 이런 취객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보통 술 만취되면 일단 그 집에서 자요. 그 결혼식 하신 집에서 잠도 재워줘요. 왜냐면 새벽까지 밤새 놀거든요. 그래, 잠도 재워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결혼식 할 때 한국에서는 꼭 축가를 누군가 부르잖아요. 가수를 초대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북한에는 축가를 불러주는 문화가 없고 신랑 신부가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것도 좋아. 추억을 남기기 좋잖아요.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결혼도 하면 안 돼요? 꽁치라도 불러야 돼요. 무조건 불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또 궁금한 거 혼수가 있나요? 북에도? 북한은 호수가 있죠. 오장육기라고요. 오장육부요? 오장육기. 죄송합니다. 오장육기. 저는 혼수로 오장육부만 잘 들고 가면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의미로 혼수로 오장육부를 가져간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오장육기라고 북한인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찬장. 찬장. 네, 그리고 이불장, 옷장 뭐 이렇게 옷장, 네, 뭐 옷장. 책상 뭐 다 틀리긴 해요. TV에 가지고 네, 가구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의 그릇도 있어요. 결혼해서 가졌을 그릇 이런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오장육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가 추가됐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
손오공이라고. 또, 손오공이요? 네,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저 얼마 전에 온 친구들이 또 이젠 많이 바뀌었어. 이젠 손오공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손오공 이거 뭔가 스드메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손반지, 5성급 호텔 티켓, 공 하나 더 붙여서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모르겠네. 손시계. 손시계. 좋다. 그 다음에 뭐지? 5분 일리는 없고. 너무 어렵다. 손오공? 어렵죠. 뭐예요? 네, 먼저 손전화기. 북한에 지금 오, 손전화기가 맞아. 나왔잖아요. 이게- 손전화기가. 손전화. 네. 오토바이. 어우 센데. 오토바이? 북한에는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 집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예. 공은 그럼 뭐예요? 공은 남편이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내죠, 맞아요.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는요? 남자는 열대 매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열대맥이요? 네. 열대 매기? 이것도 줄임말 같은데 이거 뭐지? 자전거 열대. 나는 대가 대학일 것 같아.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열대 매기는 여자를 열심히 사랑할 줄 알고 됐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맞네. 당증을 메고 당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능 기술까지 있는 남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당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결혼하기 쉽지 않군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북한의 시상 문화가 많이 발전되면서 네, 경제력 있는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어서 결혼 정년기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혜린 대표님과 함께 북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혜린 씨도 같이 오셔야 돼요. 다음에는 꼭 같이 나오는 걸로 할게요. 제가 정말 그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을 하신다는 데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덕분에 우리 혜린 씨 덕분에 사랑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말 한글은 세계적으로 그 과학성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활자인데요. 하지만 맞춤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킴이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단 4글자로 화나게 하는 방법. 맞춤법도 맞춤법이지만 우리말을 파괴하는 건 또 있습니다. 별로? 대박. 헐. 완전 갑분싸. 왜 쳐다봐요, 언니? 아니, 제가 지금 할 만한 아니에요. 오늘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갈수록 한글이 황폐화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어휘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 같고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나 표현의 맛을 제대로 살리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 통일부 노수영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통일교육원에는 우리말 지킴이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대국민 할 때 이 대를 띄우는 건가요? 붙이는 건가요? 일주일 간 할 때 이 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 문의를 듣자마자 우리말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대국민의 경우 대가 그것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항하는 뜻을 가졌을 때에는 접두사여서 붙여서 쓰셔야 되고요. 간이 어떤 기간 뒤에 붙어서 근한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전미사여서 붙여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붙여 쓰는 거겠네요.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잘 모르는 맞춤법 같은 거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힘없이 맞춤법을 바로잡는 이 사람은 통일부 공무원 4년차 노수영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7급 시험 과목 중에 국어 과목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맞춤법 고르기, 그리고 띄어쓰기, 그리고 고유어 뜻풀이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특히 고유어의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 물결을 윤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유어는 단어도 예쁘고 그리고 뜻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의미 추측이 불가능한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관심을 갖던 어느 날 노수영 씨 눈에 딱 하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저녁을 먹으면서 보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도 제가 나름 문제를 잘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상금도 걸려있는데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내친 김에 이제 예심을 보러 갔습니다. 노수영 주무관은 KBS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에 2번 도전했고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꼴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긴장감이 배가 됩니다. 상금은 가족분들께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친구들에게 한턱 쏘고 그리고 저축 조금 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말 공부라면 쉬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는데요. 의심 많은 제작진, 실제로 우리말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 문제로만 엄선한 제작진. 노수영 주무관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말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면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맞혀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둘 다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알쏭달쏭한 맞춤법 문제. 하지만 우리말 지킴이답게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희한하다, 그리고 희한하다. 어떤 게 답일까요? 2번 희한하다입니다. 깡소주, 강소주. 어떤 게 표준어일까요? 2번 강소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 아주 낯이 익은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서 올바르게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던 것이. 문제를 받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노수영 씨. 역시나 거침없이 정답을 표시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와, 전부 다 맞추셨어요. 와,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네. 저희가 우리말 교육에서 틀리셨던 문제를 냈는데 네. 제가 한 번 틀린 것은 2번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맞췄습니다. 통일부에서 일하면서 우리말 지킴이 노수영 씨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이제 북한 주민들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문화어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언어 자원이 보다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지킴이에 이어 평화와 통일의 전령사로 나설 노수영 씨. 그녀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이평화가 알려주는 오늘의 평화지수.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를 넘어 함경도의 평화지수까지 알아봅니다. 통일부 쇼비디오 영상공모전 수상자 하이평화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이평화. 오늘의 평화지수를 알려줘. 오늘의 평화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의 평화지수입니다. 이게 얼음 버튼이래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신기하죠? 경기도의 평화지수입니다. 머리에 통일 포스터 안 그려져서 좋아요. 인정. 내 말이 근데 수학여행 개멀리 가지 않음? 그래도 레알 필요하면 기대되지 않냐? 강원도의 평화지수입니다.
통일되니까 저기 건너 마을은 재개발로 들어갔어. 이제는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윗동네는 어때? 함경도의 평화지수는 죄송해요. 아직 알 수 없어요.